12.3 비상계엄 이후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구속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작성한 수첩입니다. 그간 지난해 4월 총선 이전 작성된 것으로 추정했었는데 내란 특검팀이 구체적 작성 시점을 이보다 앞선 2023년 10월 이전으로 특정한 걸로 S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판독불능이던 수첩의 한 페이지를 특검팀이 해독한 겁니다. 여인영, 화살표, 소영기, 박안수, 김응준, 그 아래에 손식 등 이름이 확인된 건데 이들 모두 2023년 10월 전후 진급 또는 인사 대상자였습니다. 여인영은 2023년 11월 중장 진급해 방첩사령관으로, 소영기는 같은 시기 방첩사 2인자로 진급했고 계엄사령관이던 박안수는 2023년 10월 대장 진급과 동시에 육군 참모총장, 김응준은 육본 참모부장으로 임명됐습니다. 손식도 같은 시기 대장으로 진급해 지상작전 사령관이 됐습니다. 손식 바로 아래 적힌 강은 차우라는 글자는 강호필은 차우 진급시킨다는 뜻으로 특검은 결론 내렸는데 손식 대장의 육사 47기 동기인 강호필은 실제 이듬해인 2024년 대장으로 진급해 후임 지상작전 사령관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여인영, 박안수 외에 나머지 장성들과 비상계엄의 연관성은 확인되진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수첩 내용을 토대로 노 전 사령관이 최소한 비상계엄 1년 3개월 전인 2023년 10월 이전부터 수첩을 작성해가며 계엄 준비를 한 것으로 강하게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히 같은 페이지에 적힌 별표, 역행사 대비, 민주당 쪽, 구사단, 34단어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특검은 보고 있습니다. 군에서 통상 계엄 실행은 행사, 계엄 실행을 막는 걸 역행사라고 쓰는데 계엄을 실행한 직후 민주당을 비롯한 계엄 저지 세력이 역행사를 시도하면서 서울 근처의 구사단과 34단을 동원할 가능성을 차단하려고 준비한 걸로 특검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이런 수첩 내용들이 새롭게 확인되면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계엄 첫 논의 시점이 공소장에 적시된 지난해 3월 안가회동보다 앞당겨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노 전 사령관은 그간 특검 조사에서 계엄 이후 술에 취해 수첩을 작성한 것이라며 수첩의 의미와 작성 경위를 함구해왔는데 특검의 수첩 해독으로 이런 주장의 신빙성은 더 낮아지게 됐습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지난 1979년 12월 12일 군사반란을 일으켰던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제135 공수여단을 각각 수도 서울로 집결시켰습니다. 당시 서울 인근인 수색에 있던 제34단은 반란 세력인 제1공수여단을 행주대교에서 저지하는 이른바 역행사에 나섰지만 실패했습니다. 곧이어 노태우 당시 사단장이 이끌던 경기도 고양 소재 제9사단이 서울에 진입하면서 전두환의 내란은 성공했습니다. 9사단과 34단의 움직임으로 12.12 쿠데타 성패가 결정된 건데 특검은 이번 수첩 해독 내용을 바탕으로 노 전 사령관이 12.12 군사반란을 참고해 역행사를 방지할 방안까지 계획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검은 특히 같은 페이지에 적힌 군 수뇌부 인사 중 지상작전 사령관이 포함된 것이 역행사를 염두에 둔 근거로 보고 있습니다. 수첩에 등장한 장성 인사 중 손식, 강호필은 2023년부터 지난해까지 지상작전 사령관을 교대로 역임했는데 지상작전 사령관은 9사단과 34단 등을 통제, 지휘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노 전 사령관이 역행사를 사전 차단하기 위해 이들 인선에 특히 신경을 쓴 것으로 특검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특검은 수첩에 등장하는 총장, 박, 사전교육이란 단어도 노 전 사령관이 오랜 시간 계엄을 준비한 증거로 보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전 육군 참모총장에게 비상계엄과 관련한 정보를 사전에 교육할 계획을 세운 게 아니냐고 강하게 의심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경찰이 지난해 노상원 수첩을 발견한 이후 검경 수사 과정에서 제대로 규명되지 못했습니다. 국과수와 대검이 각각 필적 감정에 나섰지만 감정 불능 판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내란 특검팀은 군사 용어에 익숙한 군수사관 등으로 구성된 전문팀을 운영하며 해독에 성공해 비상계엄 전모를 규명할 수 있는 실마리를 풀어냈습니다. SBS 김지욱입니다. 노상원 수첩을 취재한 법조팀 기자와 관련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자, 한성희 기자, 비상계엄 논의를 언제부터 준비했는지 이 시점이 왜 중요한 거죠?
네, 특검팀은 내란 가담 세력에 대한 사법적 단죄뿐만 아니라 이번 비상계엄 사태를 역사적으로 어떻게 기록할지 진상규명 작업에도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등이 비상계엄 논의를 언제부터 시작했는지는 법정에서 가려질 내란죄 유무죄보다는 와는 직결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네. 하지만 왜 비상계엄을 했는지를 규명하기 위해선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까지 공소장엔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안가 회동에서 비상대권을 언급한 부분을 사실상 첫 논의 시점으로 적시했는데요. 그 시기가 앞당겨질수록 계엄 선포 이유로 주장했던 예산 감액, 공직자 탄핵 등 윤 전 대통령의 그간 주장도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 시점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특검이 특정한 건 2023년 10월이고 혹시 이것보다 더 이전부터 계엄에 대한 논의나 준비가 있었다는 정황이 있습니까? 특검은 김종혁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지난 2022년 12월 비상대책위원들과의 식사 자리에서 윤 전 대통령이 비상대권을 언급하는 걸 들었다는 인터뷰도 주목하고 있습니다. 예. 김 전 최고위원은 그러나 특검의 참고인 조사 요청엔 응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특검은 2022년 6월 지방선거 직후 계엄 선포 계획을 언급했다는 첩보도 최근 입수해 윤 전 대통령의 지인을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계엄 준비 시점이 달라지면 특검 수사에도 달라지는 게 있나요? 특검팀은 이번에 해독된 노상원 수첩 내용 등을 토대로 계엄 논의나 준비 시점, 동기 부분에 대한 공소장 변경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예. 다만 내란 사건 재판 선고가 지연될 것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큰 상황이라 공소장 변경 시 윤 전 대통령 측 반발 또는 증거조사 절차 추가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어 고심 중인 걸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형사 절차와 별개로 조은석 내란 특검은 출범 당시 사초, 즉 역사서를 쓰는 자세로 임하겠다고 밝혔는데요. 노상원 수첩 내용이 해독되면서 비상계엄 전모를 규명해 국민에게 설명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네, 법조팀 한성희 기자였습니다. 잘 들었습니다.